오토입니다. 오늘은 서울 삼각지에 있는 고어플랜트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런 식물 가게 상상해보셨나요? 이미 코덱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핫한 곳인데요. 오늘은 매장 소개와 더불어 대표님 인터뷰까지 다뤄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다가 모르겠는 거, 궁금한 거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신기한 괴근 식물 코덱스가 가득한 고어플랜트 서울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지에서 희귀 아프리카 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고어플랜트 서울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어플랜트 서울 같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햇빛이 오전에 이렇게 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는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3면이 다 해가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또 조명들을 사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정면에 보이시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 키운 실생 개체도 있고 야생 개체도 있는 판매하는 조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조닝들은 이 식물들의 씨앗으로 재배한 실생 개체들을 판매하는 조닝입니다. 크게 이제 코덱스에서는 실생과 야생을 구분해서 조금 판매하고 구매도 하시는데, 실생이라고 하면 씨앗으로 키운 식물을 실생이라고 하고요. 야생이라고 하면 아프리카, 멕시코 등지에서 이렇게 온 식물들을 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쪽에 있는 테이블들은 이제 실생 개체들을 보통 판매하고 있고, 여기도 실생 개체들 판매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하면 좀 인식들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가격대가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꼭 다 비싸거나 한 건 아니니 매장에 오시면 편하게 둘러보시고 또 여기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금액대 식물도 많이 있으니 또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에서 보이는 식물은 이제 사이포스테마 마피아라고 하는 식물이고, 이건 이제 아프리카에서 크게 자라는 대형, 정확하게는 나무는 아니고요. 이제 대형 코덱스입니다. 위층에 가면 좀 더 큰 사이즈의 잎도 더 풍성한 개체가 있으니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쪽으로 쭉 오면 요거는 이제 코덱스 쪽에서 매니아분들이 좀 되게 선망하고 이제 나중에는 꼭 키워하고 싶어하는 파키푸스, 오퍼클리카야 파키푸스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그래서 이 식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가 되게 볼록볼록하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되게 안중받고 귀여워서 모든 코덱스를 키우는 분들이 좀 희망하는 식물이나, 식물 자체가 이제 루팅이라고 하면 식물을 수입된 상태에서 이제 구매하는 거를 벌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벌크라고 했을 때 뿌리를 내리는 걸 루팅이라고 하는데, 루팅이 매우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은 좀 고가에 유통되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코덱스인들의 이제 꿈 같은, 이제 나중에는 내가 루팅을 성공해 봐야지 아니면 내가 꼭 구매해봐야지 하는 식물이고, 가상적으로도 되게 매우 뛰어난 식물이고, 이렇게 뿌리가 내렸을 때는 키우기가 매우 쉬워서 되게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이게 이제도 위층에 가면 좀 더 큰 개체 있으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여드린 식물은 멕시코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 이제 포케리아 속이라고 하는 식물들입니다. 이제 멕시코 오아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인데요.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좀 고가 유통되기도 하고 좀 희귀합니다. 아프리카 식물에는 좀 재미있게 사이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사이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사이티스라는 게 이제 동식물 보호 협약 같은 거예요. 개체 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거를 좀 국가 단위로 보호하자라는 게 이제 사이티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사이티스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국가고, 그 중에서 이제 식물들도 일부는 사이티스인데 대부분은 이제 동물, 우리가 아는 코끼리라든지 정말 귀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식물도 일부는 사이티스가 있어요. 많지는 않고요. 근데 대부분이 코덱스랑 선인장이 대부분 사이티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사이티스가 1급, 2급, 그리고 3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사이티스 1급인 식물들이에요. 씨앗으로 재배된 식물들은 또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태국에서 이제 재배돼서 한국으로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서 들어온,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거는 포케리아 파시콜라타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파시콜라타? 네. 그래서 이 식물의 특징은 이렇게 바디가
좀 초록하고 그리고 잎이 떨어진 자리에서 가시가 되는 게 특징이고 뒤에 보이는 식물, 이 큰 식물로 보면 이거는 포키리아 퍼포시아이라고 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으나 이제 잎이라든지 좀 자라는 형태가 퍼포시아이가 조금 더 길게 자라는 형태로 자라고요. 이 파시쿨라타가 조금 더 넓게 자라는 형태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도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매니아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식물은 이제 봄박스라고 국내에서는 정확한 학명은 슈도 봄박스라고 유통되고 있고 왜 이렇게 나무가 잎도 없나요 하면 식물을 조금 만들고 있어요. 뭐랄까 조금 더 간상적으로 수영이랑 이 식물의 매력은 뭔가 하면 이 바디가 이 연두빛으로 자라는 게 되게 매력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살이 나오고 이것도 자라는 원리는 이렇게 잎이 강압성을 해서 몸이 살이 찌우는 형태로 자라는데 이렇게 몸을 잘라서 조금 더 수영을 만들고 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커팅을 했어요. 이 부피 성장을 그렇죠. 몸통을 유도하는 키우기 위해서 유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식물들은 이제 도스테니아 기가스라고 해서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되게 윤기나고 이렇게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 게 특징이고 참기름을 하고 요거는 이제 소코트라라는 섬이 있어요. 섬. 그것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멘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예멘에 소코트라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행할 수 없는 국가가 5개가 딱 있어요. 뭐 당연히 북한도 있지만 그 섬은 그 예멘이라는 국가에 소속돼 있는 우리나라는 사람은 갈 수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사실 예멘이 또 전쟁이 좀 더 심해졌는데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은 섬이 그 섬인데 그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도스테니아 기가스라고 하는 식물이고 자랄 때 이렇게 잎이 참기름처럼 윤기가 나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귀엽기도 한데 조금 매력적으로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드릴 식물은 여기 보시면 이제 세나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세나라 유통되고 뭐 세나 메르디날리우스라고 하는 식물인데 맞아요. 요거는 뭐 다른 데 가나 뭐 어디 행사 갔을 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전에 사이티스 얘기를 했지만 요것도 정확하게는 사이티스 2급인 식물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설명이 됐겠으나 밤에 잎을 접고 아침에 잎을 펼치는 또 재밌는 식물이고 저희 매장에 있는 세나의 특징은 이것도 태국에서 다 재배한 건데 최대한 성장을 이제 억제시키면서 몸통을 살로 치우는 거예요. 두툼하게.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 세나를 제가 항상 매장에 예시를 넣었거든요. 이 좌측에 보이는 세나는 제가 요거는 2개 다 3년 정도 키운 세나인데 요 세나는 제가 계속 가지를 자르면서 요 몸통 살을 찌운 세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커팅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키운 세나. 그러니까 커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나들은 제 커팅을 하면서 재배해서 이렇게 다 뚱뚱하게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게 자라지. 그래서 세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요거는 취향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짧게 잘라서 계속 살을 찌우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르지 않고 이렇게 나는 가지를 만들어 볼 거야 하면서 키우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취향이니 자기 취향에 맞게 또 키워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잎을 닫은 거는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도 다 자르면서 키우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락실리우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코덱스를 가장 대표하는 식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락실리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마다가스카르 에서 자생하고 특히 그 이살로 국립공원 쪽에 많이 자생하는 식물인데 이제 영어로는 뭐 엘레펀트 푸트리라고 하고 그래서 코끼리 발같이 생겼다고 하고 이 식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식물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이거 식물이에요? 라는 말을 처음에는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좀 뚱뚱하고 이 덩어리감에서 사람들이 좀 귀여움도 느끼고 좀 뭔가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물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디가 뚱뚱해진 이유는 우기 때 물을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그 건기를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덱스형 식물들은 최대한 물을 저장하고 몸통에 저장하고 해서 대부분 식물들이 이렇게 뚱뚱하게 자라는 그런 원리를 적었습니다.
뭐 되게 야생미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야생에서 느껴지는 그런 매력이 되게 높은 식물이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야생이고, 지금 밖에 보시면 저희가 실생으로 판매하는 건 아닌데 좀 키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실생으로 한 5년 정도 키우는 건데, 되게 똥똥한데요. 똥똥하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강한 햇빛에서, 그리고 올해 비 많이 왔었잖아요. 다 맞으면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노지에서 키우면 생각보다 더 낮고 뚱뚱하게 자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만약에 그락실리우스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강한 햇빛 땡볕. 혹은 내년에는 좀 노지에서도 뭐 집에 옥상이 있거나 집에 뭐 베란다 거리대도 좋으니 최대한 그런 데서 빼시고, 밤의 온도가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만 내려오면 안으로 넣을 때 최대한 밖에서 키우시면 최대한 더 낮고 뚱뚱하게 키울 수 있으니 그렇게 키우는 것도 완전 꿀팁이네요. 네네.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실생이 자라서 완전히 야생의 느낌이 나나요?라고 여쭤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식물을 이제 야생을 목표로 하면서 키우는 것보다는 또 실생은 실생의 느낌대로 또 건강하고 좀 올바르게 자란다면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를 두고 키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환경이 가혹할수록 좀 더 똥똥한. 가혹하다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일단 배수가 좀 좋으면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이 여기 자생하는지를 봐도 바위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정말 돌틈에 있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수가 잘 되게 식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혹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조금 더 노지에 많은 광량의 환경, 가혹한 게 맞는 거는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뭐 이런 거 너무 좋죠. 통풍도 잘 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면 환경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키포디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끔 고객님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파키포디움은 이제 키가 많이 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키우는 파키포디움은 이렇게 몸이 안 찌고 키만 자라요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파키포디움은 크게 이제 봄에서 여름까지는 좀 키가 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나 휴면기 들어갈 때 살을 찌워요. 왜 그럴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은 항상 일정한 온도랑 이제 일정한 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이제 계속 이제 뭔가 키만 자라거나 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파키포디움이, 농장에 있는 파키포디움을 봐도 언제 많이 자랐냐면 제가 9월 달에 가거나 농장에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왜냐면 농장은 밤의 온도가 실제보다 좀 더 낮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제가 되게 놀라요. 한 달만 해도 이만큼 자랐을 만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겨울에 딱 넘어갈 때 되면 이제 살을 엄청 찌우는 거예요. 그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곰이 겨울잠 자기 전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키우는 파키포디움이 조금 안 자란다고 느끼면 좀 일교차라든지 그런 좀 환경적인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고. 계절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파키포디움은 계절을 느껴요. 특히 휴면기라는 게 있는 식물이라서 뭐 겨울이라고 해서 계속 뭐 여름처럼 물을 준다고 해서 자라는 식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겨울에 휴면기 왔을 때는 좀 물 관리하면서 좀 키우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봄에 오면 다 떨어졌던 곳에서 잎이 나고, 또 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이제 분지가 되고, 또 고객님들이 직접 수정도 하셔서 또 씨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키포디움을 키우신다면 조금 이제 일교차 나게끔 키우는 것도 좋고, 뭐 조명만으로 키우신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겨울 동안에는 너무 여름만큼은 물 주는 게 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 썩을 수 있나요? 썩을 수도 있지만 그때 웃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빠르게 웃자라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참고해서 키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엄청 고급진 정보. 특히 그락실리우스 같은 경우에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 그락실리우스의 원종은 파키포디움 로줄라텀이에요. 그럼 로줄라텀이라고 하는 식물이 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그락실리우스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팔도 조금 길고 뒤에도 로줄라텀인데 몸통도 좀 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줄라텀에 피가 있다 보니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되게 어떻게 키가 클 수밖에 없는 품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더 낮고 뚱뚱하게 키우려면 아까 제가 말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키우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곧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번 연도는 그렇게 키워보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씨앗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파종하거나 농장에서 국내 농장에서 사입하거나 아니면 태국 등지에서 수입 들어온 식물들이고 이 식물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씨앗으로 재배한 식물로 인기가 많은 유포르비아 길라우미니아나라는 식물이고 국내에는 처음에는 야생 개체만 존재했다가 국내 매니아분들도 직접 이제 꽃이 필 때 수정해가지고 많이 이제 파종해서 서로 나눔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태국 등지에서 수입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 식물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또 팔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분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분지가 되는 더 풍성해지는. 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막 붙어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식물들이고 뭐 여기는 뭐 스틸로사, 아데니아 스틸로사라는 식물이고 그래서 아데니아라는 식물들도 사실 되게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잎이 이뻐서 특히 간엽을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이 아데니아 속 식물들을 좋아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좋아하시는 게 뭐 스틸로사도 있지만 아데니아 키르키, 그 다음에 아데니아 글라우카, 뭐 아데니아 속들을 그냥 잎이 이뻐서 되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데니아 속 식물들도 한여름에 너무 직사광선이라든지는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더울 때 그리고 너무 강한 조명에서 키우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 친구도 결국에 목대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형태로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졌을 때 좀 성장점을 잘라서 좀 낮게 키우면 더 밑에가 여주처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주처럼 키운 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그렇게 잘라서 키우는 것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빨간 배꼽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잎이 얘가 빛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검게 자라거든요, 잎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매력적인 식물.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파키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야생 개체의 경우는 매우 고가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씨앗으로 재배하거나 아니면 구근으로 번식한 거를 알씨, 루티드 커팅이라 해가지고 알씨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파키푸스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루틴 커팅된 것들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실생이랑 루티드 커팅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이런 루티드 커팅은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 왜냐면 이제 그만큼 밑에 이게 구근이 갖고 있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 성장이 빠르게 자라거든요. 근데 실생의 경우는 한 1년에서 2년까지는 성장이 되게 더뎌요. 그 구근이 커지는 시간이 더딘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도 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매우 더딘데 이제 루티드 커팅은 1, 2년 상관없이 성장이 빨라서 그 대신에 이거를 좀 재밌게 키우기 위해서는 뻗어가는 가지를 다듬으면서 이제 키우면 점점 이게 목질화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던 구근에 대해 있던 표시도 나중에는 그 파키푸스의 특징인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다 바뀌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다 올록볼록하게 이게 이제 온나무가의 특징이고 이 파키푸스 오퍼클리카의 속에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이게 나중에 다 바뀌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재밌게 키울 수 있어서 그래서 파키푸스를 처음 키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구근으로 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씨앗으로 된 상품들, 식물들을 좀 추천드리고 파키푸스가 물주기를 매우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특히 여름에는 환경에 따라서 거의 매일 줘도 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물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분재를 키우고 싶지만 분재는 키우기가 좀 겁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한번 분재처럼 키워보는 걸 추천드리고 위에 있는 거가 제가 샘플로 또 키우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파키푸스들이에요. 되게 크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수영을 좀 잡으면서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가상의 원을 그려서 네. 원을 벗어나면 좀 잘라서 잘라주고. 높이도 좀 이쁜 비율은 사실 1대1 정도 비율로 잘라면 좀 이쁘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이렇게 올록볼록해지고 특징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오고 그래서 얘네들이 또 겨울 되면 낙엽이 다 져요. 좀 추워지면 단풍도 들고 낙엽도 들고 그리고 봄 되면 다시 여기서 순들이 붙으면서 깨어나는데 그런 계절감을 식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식물이라서 이런 원예하시거나 하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하는 식물 같아요. 가장 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들 중에 하나라서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식물은 요거는 사이포스테마 베티포르메라고 하는 식물인데 요거는 이제 그 소말리아에서 오는 식물이에요. 소말리아. 네, 그래서 이건 야생 개체고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엄청 작은 게 특징이고, 그래서 야생 식물의 또 다른 특징은 성장이 실생만큼 막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자라기는 자라나 매우 더디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야생을 키울 때는 하나의 분재 같은 느낌으로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매우 고가로 아직은 유통되고 있긴 해서, 네, 이것도 되게 많이 귀여운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를 처음 시작합니다. 뭐 아프리카를 처음 시작하거나 뭐 할 때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키푸스 실생이나 굵은 개체들, 그 다음에 세나 개체들. 세나도 요즘에는 조금 많이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어서 세나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식물 마켓 어디 또 하니 보셨을. 그래서 에렉타도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좋은 식물이고, 감자 같은 외형에 이것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꽃도 피고, 그리고 또 이 친구도 뭔가 잎이 귀엽고 뭐 동글동글해서. 네, 동글동글하고 남녀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엄청 많은 빛을 요구하지도 않은 식물이라서 처음 키울 때 좀 추천하는 식물이고, 최근에 이제 뭐 미래농원에서도 보셨겠지만 구감용 같은 경우도 겨울에 혹은 가을에 좀 키우기 너무 좋은, 선물하거나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좋은 식물이라서 이렇게 좀 추천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파키푸스에 좀그 태국에서 꽤 오랜 시간 재배해서 다듬은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키운 식물이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목표로 키우시면 좀 더 멋있겠죠. 네. 진짜 커요. 그리고 아까 위에 보이는 이 식물이 이제 그락실리우스의 조금 작은 사이즈의 야생 개체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벌크 판매라 해가지고 식물이 수입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크 판매도 곧 있을 예정이라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네,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내리기가 쉽나요 하면 식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파키포디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한 번씩 다 도전해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직접 뿌리를 내리면 조금 더 약간 내 새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낳은 자식이야. 약간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신다면 파키포디움 같은 거 벌크로 저희가 곧 판매할 예정이라서 왔을 때 한번 구매해서 키워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이 판매했던 아데니움 소코트라놈이랑 아라비쿰 이제 하이브리드 된 개체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석화로 유통되고 있는. 석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태국에서 현지에서 그런 수영이라든지 다 좋은 것들로 엄청 다 셀렉해가지고 한번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인기가 매우 많았고, 그래서 아데니움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세월 클래식하게 팔고 재배하고 키워온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코트라 섬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인데, 최근에는 그냥 원종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개체들끼리 하이브리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 자체가 수영이라든지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 뿐만 아니라 키우기가 매우 쉽고, 난이도가 쉽구나. 네, 처음 키울 때도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선물로도 많이 또 드리고, 이 아데니움 같은 경우도 이제 태국이라든지 등지에 가보면 뭐 관공서라든지 집 앞에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식물도 되게 뭔가 이렇게 길상수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그런 식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꽃 피는 걸 고객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이 식물 꽃 피나요? 이 식물은 꽃이 피나요?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진짜 여기서 다른 코덱스들은 1년에 한 번 피거나 안 피는 게 많다면 이 친구는 꽃이 정말 많이 펴요. 네. 그래서 꽃 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거의 봄, 여름, 가을까지도 환경에 따라서 계속 피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저는 추천? 아데니움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사장님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요. 이게 저희 집에 공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네, 아데니움 DHA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데니움에서 하이브리드로 아라비쿰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멀게는 이 친구와 사촌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성장 속도도 더디고 뭐 약간 이제 커져도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자라거든. 그래서 이 정도로 자라고 잎도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컬로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파마처럼 자라고, 그래서 귀여워서 이제 뭐 선물로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조금 자취방이라든지 내가 큰 공간에 놓기 어려운 공간에서, 물론 DHA도 아라비쿰이라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좀 추천드리는
사이즈고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식물은 웰리치아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웰리치아 미라빌리스 식물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식물은 나미비아 사막에서 2000년 동안 사는 2000년. 그래서 잎 재밌는 거는 평생 잎 이 두 장으로만 자라요. 아, 지하수랑 습기로 공중 습도로만 거의 자라는 식물인데 잎이 막 여러 장이 나는 게 아니라 잎 두 장으로만 자라요. 나중에 엄청 길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엄청 길어지고 이 사진 나중에 띄워주세요. 이 나미비아 사막에. 그래서 그 큰 개체들은 현재 좀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진짜 엄청난 사이즈들 있고 엄청 멋있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잎 두 장으로만 자라고 미역 같지만 되게 뭔가 매력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근데 키우기 난이도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약간 상시 저면으로 이 사이즈부터는 상시 저면이 좀 필요하거나 조금 물을 부족하면 좀 아직 잘 죽기 때문에 조금 물 관리가 필요한 식물이긴 합니다. 새로운 식물을 키워보고 싶고 남들이 키우지 않았던 식물을 한번 키우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요거 웰리치아 미라빌리스 뭐 다른 데서 소개된지 모르겠으나 이 코덱스뿐만 아니라 이 다육에는 동형 식물이 있고 하형이 있어요. 동형 다육이라고 해서 윈터 그로우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가을에서 겨울, 봄 성장하고 그리고 여름에 휴면해요. 그리고 하형 식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식물들은 대부분 다 하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형 식물에서는 동형 다육이라고 하고 윈터 그로우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구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근들로 자라는 식물들 우리가 많이 봤던 식물들은 뭐가 있냐고 하면 알부카 스피랄리스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난 식물이 있거든요. 약간 양파같이 생겼거나 구근처럼 자라는 식물들은 다 동형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구근들은 여름 동안에는 더울 때는 흙 속에서 잎이 없이 구근만 남아있다가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면 올라와요, 잎이. 그리고 가을, 겨울, 특히 겨울에서 넘어가는 봄에 잘 자라고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많이 자생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원 자생지는 남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고 만소니아 페니큘라나라고 하는 동형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름 동안에는 이렇게 잎이 없었어요. 잎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세히 보면 순 나오는 거 보이나요? 아주 작게. 네네네네. 네. 그래서 나오고 있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휴면기 때는 되게 물을 조심해야 되고 약간 그늘에서 혹은 반양지에서 거의 간수를 뭐 한 달에 1, 2회 정도 가볍게 주면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순이 붙으면서 깨어나요. 날씨가 좀 서늘해졌네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잎이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여운데요? 산호초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동형 식물의 특징은 성장이 더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고 그래서 뭐 가을 그리고 겨울에서 넘어간 봄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형 식물들은 대부분은 사이즈가 좀 작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씨앗으로 다 재배한 실생 개체들이고 만소니아 페니큘라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하고 요거랑 비슷한 게 만소니아 멀티피다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것도 매우 인기 많은 식물인데 근데 좀 키우기가 까다로운 단점 특히 여름에 넘어갈 때 고객님들이 물주기로 많이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면 매력적인 식물이라서 그래서 조금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은 세라믹 하기에 담을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립니다. 약간 어려운 편인가요?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근데 이 사이즈는 또 괜찮아요. 조금 이따가 위에 보면 더 작은 사이즈 있거든요. 그 사이즈는 좀 더 어렵고 이 사이즈는 좀 나은 편이에요. 혹시 약간 좀 커질수록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그렇죠. 느낌? 모든 식물은 유묘 때보다 사이즈가 커질수록 키우기가 훨씬 더 편하다거나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의 유묘 때는 물주기라든지 이런 게 잘 맞지 않으면 그 식물이 버티지 못하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뭐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강한 자만 살아남듯이 그리고 파종을 해보신 분들은 더 느끼지만 빨리 자란 애들은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옆에 보여드린 식물은 아까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스테파니아 에렉타의 사촌이라고 하는 스테파니아 수베로사.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태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고 이것도 정확하게는 야생개체입니다. 그래서 태국 정글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특징이라고 하면 수베로사는 잎이 조금 더 덩쿨성으로 좀 많이 좀 더 자라기도 하고 잎도 좀 크고 시원시원하게 자라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에렉타입보다 수베로사가 조금 더 쉬운 느낌? 쉽고 조금 더 순둥이라고 해야 되나? 순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외형이 그래서 조금 구감용하고 비슷해서 제가 뭐 여름 구감용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몸통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특징이고 잎이 이런 식으로 뭐 옆에 사물 있으면 사물을 감으면서 자라거나 그리고 덩굴성 네, 덩굴 자라고 특징이 물 부족하면 조금 잎이 처지거나 하는 시그널이 있고 그리고 이 개체가 몸통이 엄청 커지는 개체가 아니다 보니 분갈이식 하거나 화분을 선택시 가급적이면 좀 작게 분갈이 하시고 이거를 막 엄청 크게 키워야지 할 수 있는 식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수도 가급적이면 좀 잘 되게 식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뭐 에렉타 마찬가지로 겨울 동안에 휴면하기 때문에 휴면하는 거 참고해서 겨울 동안에 휴면하면 잎을 9분 가까이 이렇게 싹둑 잘라주고 그러면 봄 되면 다시 새롭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사물이 있거나 제가 책장이 있으면 거기서 감는 느낌이 괜찮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실의 한쪽에 이렇게 감으면서 키우는 걸 또 추천드려서 또 금액대도 처음 접근하기에도 예전에 초기에보다 저희가 수입하면서 금액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진입장벽도 금액도 너무 좋은 편이라서 기회가 되시면 네, 이런 것들도 귀엽습니다. 네, 귀엽죠. 그다음에 코덱스 배합토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세요. 코덱스 흙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되나요? 개근 식물의 흙은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뭐 제가 사용하는 흙들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흙에 대한 비율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정확한 비율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논문을 보더라도 어떤 유튜버라든지 책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모든 핵심은 배수 좋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배수가 좋게 식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흙 보시면 입자가 되게 배수가 엄청 잘 되게끔 식재를 하고 있어요. 완전 알갱이가 완전 크게. 엄청, 네. 그래서 저는 크게 굵은 알갱이로 쓴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얇게 쓰는 알갱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작은 화분 사이즈들은 이 좀 얇은 알갱이를 사용하고 있고 조금 큰 화분들은 이 알갱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상토를 쓰나요? 뭐 코코싱게토를 써야 되나요? 뭐 하는데 사실 상토를 쓰면 좋아요. 혹시 사실 요 흙에 영양분이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상토나 코코싱게토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코덱스에서는 우리는 계속 뚱뚱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못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웃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기본 이렇게 굵은 거랑 얇은 걸로 식재를 하고 저는 이제 모든 매니아 대상으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 사무실에서 키우는 분들 혹은 정말 가정집에서 나는 그냥 매니아 아니고 한두 개만 키우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죽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데려가는데 안 죽더라고요를 저는 이제 해야 되니 상토를 거의 쓰지 않고 이제 식재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이런 마감프케이라든지 그런 비료들을 넣으면서 이제 영양분이 부족한 걸 채우고 있어요. 근데 식물을 조금 내가 잘 키우고 좀 할 수 있다고 하면 상토라든지 코싱게토 등을 사용해서 하시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용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배수가 잘 되게끔 식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흙들 종류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 흙이 적옥토라고 하는 돌이에요. 지금 대부분은 이게 일본 분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돌들이 흙들이거든요. 네. 이걸 하나씩 사서 배합하기에는 조금 이제 번거로우시다 보니 그래서 온라인에는 산야초라는 흙이 팔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산야초를 구입하시고 거기에 이 저곡토라는 돌을 추가로 구입해서 저옥토 플러스 산야초를 배합해서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옥토의 특징은 배수가 되기도 한데 보습성이 있어요. 이 산야초의 일반적인 산야초는 보습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붉으면 특히 조명에서 키우고 막 서큘레이터나 통기가 잘 되면 하루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나는 물 줄 수 있어 하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심으면 좋으나 조금 저옥토가 보습성을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조금 그래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흙처럼 변하거든요. 저옥토 비율을 좀 섞어서 같이 쓰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분이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너무 작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난석이라고 해서 휴가토 파는 거를 쓰기에는 좀 작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밑에 이 소립으로 이렇게 이걸 난석 대신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상토만 쓸 거야고 하더라도 밑에는 이렇게 난석으로 깔아주고 가운데 상토를 쓰고 위에 또 약간 요렇게 산야초로 이렇게 마무리 해가지고 좀 더 배수를 성장과 배수를 두 개 다 잡는 방법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흙은 정말 정답이 없으나 중요한 거는 배수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의 환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갈이를 할 때 고객님한테 많이 여쭤봐요. 어떤 환경에서 키우시나요? 뭐 채광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제가 이제 흙 배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주기라든지를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주에 1회일 수 있으나 물주기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흙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빨리 마르느냐. 최근에 제가 또 고객님들한테 많이 여쭤본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물 좀 덜 마르지 않나요? 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좀 덜 마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집에서 물이 얼마나 마르고 우리 집의 채광에 따라서 흙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광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배수 좋게 심었으면 저는 좋겠고요. 채광이 좋고 환경적으로 하다면 좀 상토도 좀 섞어서 식재를 하시면 또 성장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저는 이제 화분에 따라서 이렇게 마감재들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재할 때 고객님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화산석, 검정 화산석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돌들을 사용해서 좀 올려드리기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생지와 비슷하게 식재하는 느낌으로 연출하면 좀 멋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자생지 첨부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식재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조금 더 큰 식물들 예전에 판매하고 하나씩 이제 샘플로 남겨놓은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자기가 키우는 식물들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매장에 오셨을 때 내가 씨앗으로 키운 실생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코미포라 이제 몬스트로사라고 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생하는 감목의 형태의 나무인데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키웠던 식물이고 그래서 이 잎도 되게 약간 펄감 있는 잎과 이제 가시에 뻗어가는 형태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디가 이렇게 찢어지는 듯하게 이렇게 매력적인 그래서 실생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관상적인 포인트가 매우 있어서 매력적인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식물들은 아까 전에 파키포디움 제가 설명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키포디움 이제 안본 젠세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굵은 가시의 형태와 하얀 색깔 바디가 되게 매력적인 그리고 이 식물도 사이티스 1급인 식물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귀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커팅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다 아물거든요. 상처가 아물고 가지는 뻗어가는데 이거 지금 뻗어가는 가지도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가 다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낮고 이제 뚱뚱하게 이제 좀 재배해 보려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다듬으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있는 거는 이제 다 실생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고 아까 전에 보셨던 만소니아 페니큘라나 너무 되게 작고 하찮죠. 좀 작아요. 그래서 아까 이 사이즈에서 그 사이즈까지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면 최소 한 4, 5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소니아 페니큘라나 한 2, 3년생 정도로 보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에서 온 식물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절벽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고 그래서 이 식물은 브루세라 아리다라고 하거든요. 식물의 특징은 이렇게 감람나무가라고 해서 이 식물의 특징에는 이렇게 몰약 같은 게 나와요. 이 바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예전에는 이제 코미포라도 몰약나무인데 미라 만들 때 사용하거나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화장품의 원료로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브루세라 같은 경우는 이 향이 엄청 좋아요. 이게 향 맡아보면 한번 맡아보시고 향이 되게 나네 향이. 되게 민트 네. 같은. 네. 그래서 향이 엄청 좋고 그래서 이게 찢어지는 바디에 찢어지는 것들과 이렇게 좀 향이 나는 거고 집에서도 물 같은 거 주고 나면 뭔가 사우나 같은 향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생에서 온 개체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아데니움 아까 밑에 있던 거랑 보면 잎이 꽃 색깔이 또 다를 거예요. 아까는 붉은색이었다면 네. 이건 또 핑크색. 그래서 꽃 색깔 종류가 되게 흰색부터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물에 저면으로 제가 한 지금 3일대 정도 저면 간수를 하고 있는데 바디 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되게 수축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배수가 좋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부어준다고 해서 몸을 회복하지 못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 며칠 동안 저면 간수를 하면 얘가 서서히 몸을 회복해. 천천히.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바디가 엄청 홀쭉했는데 얘는 지금 다 회복했어요. 회복을 완료한 개체. 그럼 얘네들은 말랑말랑한 상태인가요? 네. 그래서 한번 지금 뭐 영상에서 보이시면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일 거예요. 네. 그럼 얘가 물이 차면 다시 배가 이렇게 나와요. 네. 배가 물이 부족하면 수축이 발생해서 그래서 코덱스를 키우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바디가 수축감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데 그렇다고 막 세게 누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육안으로 보고 조금 들어가는지 이렇게 살짝 눌러보고 바디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면 물을 주라고 얘기하고 물을 줘도 바디가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며칠 동안 저면 간수를 하되 그거는 이제 계절적으로 맞았을 경우는 하고 겨울에 바디가 이렇게 수축됐다고 막 저면하면 식물이 또 썩을 수도 있겠죠. 잔인데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방법이 있고 아까 이제 2층에서 제가 아데니아 스틸로사 이제 커팅하는 거랑 아데니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성장점 코팅하고 몸통은 이렇게 여주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네, 우와. 동일한 식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커팅해가지고 몸통은 계속 굵게 만들고 하는 거 방법인 거. 그리고 아까 2층에서 세나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세나 야생 개체. 네,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세나 개체고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집에 있는 세나 키우시는 분들이 나중에 요 세나 목표로 하시면 좋고 아까 2층에서 보여드렸던 사이포스테마 마피아 잎이 이런 식으로 되게 잎이 붉은색에다가 그래서 간엽을 키우시는 분들도 매우 좋아하시는 식물이고 매력적인 식물. 가을에 네. 밖에 나가서 산 가면 있는 나무 같아요. 네, 나무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나무는 정말 약간 이게 좀 무서워요. 거의 방망이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세이바 스페시오사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등지에서도 많이 자생하는 나무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 몸통에 있는 게 다 가시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가 왜 발생했냐를 조금 찾아보니 이 조금 야생동물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벌레들에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가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으로 만약에 집에서 혹은 실내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가시가 발달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시를 발달시키게 키우고 싶다면 이제 노지에서 키우거나 그런 환경에서 좀 척박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가혹하게 키웠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시 네, 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태국에서는 이거는 이제 헬트리라고 불러가지고 약간 지옥에서 이제 온 나무라 해서 조금 무서워해서 막 재배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거기는 불교 국가다 보니 그쵸. 약간, 그러니까 뭔가 지옥의 나무니까 뭔가 막 집에 들이고 싶은 나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코덱스를 키우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는 되게 뭔가 식물 같지 않는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몸통에 비해서 네. 잎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은데요. 잎은 약간 뭐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 대마잎과 좀 그런 잎인데 진짜네요. 네, 잎이 약간 빛이 부족해도 되게 잘 자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늘에서도 좀 잘 자라는 편이고 뭐 키우기도 쉽고 그래서 좀 뭐 합니다. 네. 약간 해충 잘 생기지 않나요? 요거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해가지고 잎 좀 잘 생겨서 주기적으로 이게 좀 작은 사이즈들. 네, 근데 뭐 좀 실내에서 재배해봤지만 이렇게 막 몸통에 가시가 잘 발달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시쿨라타 조금 더 큰 사이즈들이고 이렇게 초록한 게 되게 매력이거든요. 그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유포르비아. 유포르비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급 플랜트스러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거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하실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약간 이런 거를 유포르비아에서는 이제 메두사 플랜트라 해가지고 약간 메두사 머리와 닮았다 그래서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요. 이건 또 야생 개체인데 정말 어떻게 이런 식물이 있어 하는 그런 처음 봐요.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요 잎에도 다 유계 형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말랑말랑해지고요. 그래서 자라면서 오래된 잎들은 이렇게 하엽지고 자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잎들이 나오면서 자라고 나름 이것도 꽃도 피고 막 특별한 꽃은 아닌데 특징은 암수가 따로 있어요. 피고 네, 위에는 이제 파키포디움, 네, 그락실리오스 그 다음에 이게 씨앗으로 키운 실생개체고 이것도 한번 샘플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소철, 네, 소철, 호리더스 소철이라고 하고 이제 엔세팔라토스 호리더스라 해가지고 매우 좀 고가에 유통되는 소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자생하는 소철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재밌는 거는 소철은 이 센치랑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식물의 사이즈를 이거는 센치에 얼마당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약간 나무처럼 거래되네요. 네, 매우 고가로.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파키포디움 종류들. 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아까 밑에 있는 파키푸스랑은 조금 다른 이제 하이파이노이데스라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생하는 우퍼쿨리카야 식물인데 이제 이것도 씨앗으로 재배한. 이것도 잎이 엄청 매력적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선인장류들이에요. 코덱스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다육, 크게는 이제 일반 다육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인장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코덱스 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입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덱스가 유행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인기 있었던 거는 사실 선인장 종류.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리오카푸스 고질라라고 해가지고, 네, 구간목단 고질라라고 하는 네, 선인장이고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교배종으로 만들어진 선인장. 지금 요거 보시는 거 다 꽃대고, 꽃대. 핑크색이. 네, 맞아요. 꽃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똑같이 물이 부족하면 밑에가 수축이 되는 그런 원리로. 그래서 좀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선인장이 물을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선인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선인장은 워낙 그 자생했던 멕시코의 환경이 물이 척박했던 환경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최대한 물을 먹고 저장하려고 했던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물을 많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뱉지를 못하고 다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물러서 이제 배 터지는. 배가 터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하긴 하나, 코덱스는 물이 들어온 만큼 최대한 저장하려고 한다면 선인장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인장 키우다가 이제 많이 죽는 경우가 가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농원이라든지 판매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물 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쉬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안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배수를 좀 더 잘 되게 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바디 상태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물주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좀 물 더 주면서 키우시면 성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다 목단 종류들. 그래서 야생 사진의 목단들을 보면 이 목단들이 다 이렇게 흙 속에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얘네들이 그 뜨거운 햇빛에서 자기 몸이 타지 않도록 되게 이렇게 흙 속에 박혀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식재를 이렇게 하이비테이트하게 해보려고 한 거고, 그 옆에 있는 것도 투구라고 하는 선인장 종류인데, 이것도 교배가에 의해서 되게 종류들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폼에 따라서. 그래서 뭐 V타입, 무슨 타입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점은 꽃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뭐 꽃 피는 재미. 그래서 그리고 또 관상했을 때 되게 관상적인 포인트가, 이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최근에 저희가 벌크로 판매했었던 아데니아 스피노사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는 나미비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 이제 이 몸과 이 줄기가 뻗어 나오고 이 줄기의 강압성으로 이 몸통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지금 양압 원래 이렇게 다듬어 주면서 키우면 좋은데 제가 좀 그냥 내추럴하게. 이러면 좀 더 잘 성장하나요? 근데 야생 개체라서 막 그렇게 성장하지는 그 대신에 되게 뭔가 야생적인 매력이 좀 네. 뛰어난 날것의 느낌. 네, 날것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것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인장 종류들이고, 이런 거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한번 팔아본 건데,
미모사? 네, 미모사 바리에가따 이런 건데 저는 사실 힘들었어요. 여기서는 판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다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모사 금이었고 이거는 이제 황금 네, 항공고사리. 네.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는 판매가 너무 어려워가는 거는 당분간은 이제 네, 다시는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테파니아 수베로사. 네, 네, 큰 사이즈. 그래서 이거 엄청 큰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파키푸스. 이제 야생에서 온 파키푸스의 큰 사이즈드. 네, 이거 큰 사이즈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알로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드 알로에랑은 좀 다른데요 하면 이제 하이브리드 종류. 그래서 알로에의 그 TCT라는 원예가가 태국에 있는데 거기 농장에서 교배되어 만들어진 알로에들이고 알로에도 겨울에 성장하는 식물이라서 꽃도 많이 피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알로에랑은 달라서 되게 알록달록하고 좀 가상 가치가 뛰어난 알로에들입니다. 그래서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키워보는 것도 추천. 그래서 아까 전에 도스테니아 기가스의 조금 작은 사이즈들의 네, 기가스들 아데니아 글로보사 엄청 큰. 글로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우케리아 컬럼나리스라고 얘도 좀 엄청 큰 사이즈의 컬럼나리스고 요거의 새끼가 요거 이제 저 식물의 애기 작은 사이즈들 포우케리아 컬럼나리스 요것도 동용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식물이 좀 재밌는 이유가 뭔가요 하면 식물을 통해서 계절을 체감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잎 조금 추워졌네 하는 게 이제 얘가 잎이 난 거 보고 추워졌구나. 그러니까 역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거고 안 키워보셨던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면 이제 봄이 오면 식물이 조금 더 빨리 깨어나요. 1월 맞아요. 말이나 2월 초 되면 순이 붙으면서 깨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 생각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가을 겨울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한번 식물을 통해서 계절감을 느껴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식물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꼭 느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장은 뭐 간략하진 않았네요.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저는 이제 코덱스를 판매도 하지만 코덱스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기업들하고 의류 브랜드와 협업도 했었고 일러스트 아티스트 분들하고도 또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코덱스의 문화 컬처를 뭐 한국에 조금 더 소개하기 노력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디키즈에서 또 좋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같이 이제 디키즈 옷을 입고 또 촬영도 하고 코덱스를 이번 영상을 보고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가까운 매장이 없다면 고플랜트 온라인 몰 네이버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식물이나 에서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가을에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네. 여기 살까요? 그래서 일단 코덱스의 매력을 많이 여쭤봐요. 인터뷰를 하시면 코덱스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좀 작은 공간에서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게 진짜 장점. 정말 단순한데 작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더딘 편이고 천천히 자라고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많이 키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장점 같고 작지만 또 그 안에서 계절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물이 부족하면 아까 전에 코덱스가 바디가 수축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뭔가 그런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점이 좀 코덱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렉 정도면 제법 많은 식물들을 키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코덱스 다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인터뷰할 때.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공간하면 집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집이랑은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그게 뭐냐면 집에 있더라도 어떤 조그마한 테이블이든 조그마한 선반이든 여기만은 나의 공간이야 라는 거를 코로나 때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많이 빗대는 게 항상 그 삼시세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삼시세끼 때 그 유해진 씨가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도 테이블 하나 들고
저 멀리 구석에 바위 가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책을 봤나 이렇게 하는데 아 저기 섬에 가서도 자기만의 공간을 찾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특히 이제 코덱스는 남성분들이 많이 키우세요. 이제 30대에서 한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자기 공간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꼭 식물에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피규어를 모으거나 내가 뭔가 좋아하는 오브제 같은 거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내 그 공간에서 모으는 것들이라 보는데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앞에서 커피 한 잔 먹는 것, 그 앞에서 이제 뭐 술을 혼자 먹는 거고 정말 재밌는 거는 그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와이프나 여자친구랑 거기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대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있고 싶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열심히 아침에 일하고 왔고 뭐 저녁에 와이프랑 뭐 재밌는 시간 보내도 그 공간만은 나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막 와이프가 일어나서 물어본대요. 막 오빠 뭐 해? 하면 아 그냥 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식몽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남성분이란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분도 예를 들면 베란다에 이렇게 식물을 꾸며놨어. 남편분이 와가지고 툭툭 만지면 뭐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뭔가 그 시간만은 나 혼자 보내는 것들인데 거기서 오는 것들이 되게 뭔가 좋은 것들인 거죠. 뭔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했을 때 내 공간에 들어와서의 뭔가 힐링이라고 하면 힐링?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 많이 하는 게 꼭 식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좀 자기 공간을 만들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인 가구 많잖아요. 사실 1인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집 사이즈도 점점 더 작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서재 같은 거 만들 수 있었으나 그런 정도로 크고 뭐 화려한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조그마한 책상에도 괜찮고 조그마한 렉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뭐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공간에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밤에 조명이 다 꺼지고 이 조명만 켜지고 이 공간에 만약에 있으면 그냥 뭔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뭔가 취미의 깊이도 사실 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누구는 조명이랑 세팅해서 다 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식물 한두 개만 키울 수도 있고, 번거롭게 저는 그렇게 키우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사람들마다의 내가의 차이라서 꼭 뭔가 세팅을 다 하고 키우라고 저는 뭐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내가 식물이 좀 늘어나고 있다면 조금 그 세팅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식물들이 좋아하는 환경 세팅. 그렇죠. 네. 환경들을 해놓으면 식물도 좋아하지만 나의 만족감이 크고 내가 어설프게 뭔가 이제 결국에는 또 이중돈이 들더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뭐 이 정도로 돈을 써가지고 뭐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식물이 늘어나니까 여기 또 뭔가 또 더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안 이뻐지는 거죠. 공간이 막 이렇게 우죽순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늘어날 것 같은 고객님들이 뭐 와이프랑 같이 오거나 뭐 남편이랑 같이 오고 올 때 말씀드려요. 렉 같은 거 조그만하게 설치 같은 거 하고 서로 이제 잘 합의해서 이만큼만 딱 키우세요. 그래서 막 늘리지 않고 이만큼만 키우는 거를 딱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뭔가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러니까 뭔가 위시해놓고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라 좀 위시한 것만 딱 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재밌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제한된 환경에서 네. 창의적으로 네, 그래서 할수 있으니까. 네, 하고 그리고 꼭 환경이 아니어도 저는 뭐 한두 개나 어떻게든 키워보는 거. 저도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계속 그런 원룸이라든지 뭐 고시원 이런 데서 살 때도 그냥 그런 식으로 뭐 빛이 엄청 안 들어도 그냥 키워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으니. 그러니까 식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파이가 엄청 작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유행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지금은 이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유행에 편승되지 않고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SNS가 조금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피드를 보고 피드와 동일한 거를 찾거나 뭔가 거기서도 진짜 이쁘고 좋은 걸 올렸을 텐데 저렴하게 예를 들면 뭐 찾거나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누가 키우는 거, 누구는 뭘 키우다, 누구는 뭘 갖고 있어,
이런 걸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예, 비교하는 순간 하는 그거를 비교하려고 식물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자랑하는 거는 뭐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뭘 그렇죠. 갖고 있어 하는 거는 뭐 우리 사회 심리니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물은 재밌는 게 없을 때는 또 없어요. 근데 또 있을 때는 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식물을 찾는데 이 식물은 지금 또 없어 봐. 맞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이 식물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급해서 뭐 비교하면서 남들과 또 너무 비교하면서 키우지 않고 뭔가 나는 이거 즐거우려고 시작한 건데 또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면 더 이상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고 즐겁게 하려고 한 건데 뭔가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즐거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만 쌓이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너무 그런 거에 SNS는 참고하고 그냥 위시하는 거고, 아 나도 나중에 저도 아직도 위시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 식물을 팔아보고 싶어하는 걸 저도 일본 피드나 외국 피드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으나 그냥 위시를 담아 놓는 거죠. 나중에 나도 이 고객한테 이거 식물 선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거기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키우시는 분들도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뭐 조금 너무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좀 키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코로나가 끝나면서 거품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밖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많고 여행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취미 시장이 보통 빠지면 가지고 있던 걸 정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도 한데, 좀 식물은 재밌는 거는 가지고 갈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키워. 네, 늘리진 않는데 더 늘리지 않고 잘 키우고 있어요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도 좀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몇 년 지나서 또 오랜만에 오셨을 때 그냥 인사차 왔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하면서 또 분갈이 한 번씩 하러 오시고 하는 것처럼, 내가 뭐 하다가 접을 수도 있지만 그냥 살아있는 한, 그냥 죽지 않는 한 계속 갈 수 있는 예, 취미이기도 한 거니,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자기 속도로 자기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식물들이 오히려 천천히 자라는 애들이다 보니까 뭔가 같이 따라온 느낌이 있어요. 나랑 같이 크는 느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출장 같은 걸 가면 한 10일씩 비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우고 오면 자라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매일 볼 때는 모르는데 그쵸. 10일 지나니까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매일 조금씩 자랐구나가 되는 거죠. 매일 조금씩 자랐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우리가 항상 곁에 있지만 뭐 당연했을 수도 있으나 얘도 나름 자라왔다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찮기도 한데 기특하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아직 코덱스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코덱스 많이 또 관심 이참에 알게 되시거나 하신 분들도 한번 키워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그래서 키워보시면 진짜 매력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식물이라서 한번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플랜트 사이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이제 코덱스를 판매하는 곳이 정말 많이, 제가 시작했을 맞아요. 때 비해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진짜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관련된 거는 네, 요 정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개인적인 사장님의 건 이야기. 개인적인 거 하도 너무 끝이 없어서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예. 가게를 열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이제 제가 원래 의상학과 나왔고 패션 전공했고 패션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면서 잘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어서 유니클로를 다시 입사를 하면서 유니클로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던 게 식물 가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식물 가게인데 그냥 일반적인 식물 가게가 아니라 조금 패셔너블하게 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게를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도 약간 실버 인테리어들을 그때 당시에는 처음 써가지고 쓰고, 식물들도 조금 기존에 없었던 약간 홍대병 같이 없었던 식물들을 제가 그때 개근 식물이 국내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 이런 거를 살려면 맨날 멀리 농장 가야 되고, 그때 차도 없었을 때라서 가면 이제 농장 사장님이 일단 아래 위 훑으면서 이제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내가 좀 도시에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개근샵 이런
식물 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심에 있는. 네. 식물 가게를 하고 싶었는데 1층은 비싸. 맞아. 1층은 또 월세가 비싸. 그래서 2층이면 해가 잘 드네. 아, 럭키비키다. 이거는 2층이면 해가 잘 드네 해서 여기랑 가깝고 여기를 제가 2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름도 뭘 할까 하다가 조금 뭔가 식물은 너무 아름다운 거고 퓨어한 거고 막 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코덱스를 그때 당시에는 객은 식물이라고 불렀고 그때 덩어리개긴 해요. 덩어리개 뿌리근인데 근데 네. 게이알게를 해서 뭔가 고 플랜트? 그러니까 식물에 안 쓰는 단어가 고한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식물은 뭔가 어울리는 거예요. 음. 뭔가 고한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특히 이제 뭐 글로보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고 플랜트라 서울이라고 이름 짓고 가게를 처음에 할 때도 하면서 조금 이런 식물을 워낙 모르니까 처음엔 그래도 관엽식물은 조금 있었어요. 관엽식물도 조금 갖다 놓고 했는데 제가 번쩍 갑자기 머리에 드는 거예요. 나 고 플랜트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막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조인폴리아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관엽들을 왜냐면 처음에 그런 식물만 팔렸거든요. 이웃분들이 이제 와서 그런 것만 사주셨거든요. 근데 나 이런 식물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 식물들을 다 빼고 더 완전히 이렇게 그냥 해서 판매를 했고 좀 그때 당시에면 다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좀 너무 무리였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코로나도 있었고 그때 뭔가 좀 운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좀 더 빨리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들한테랑 이런 것도 제가 좀 협업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근으로 다루는 컨텐츠를 다루는 브랜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좀 국내에 있는 이런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연락도 하고 LG 패션이라든지 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좀 브랜딩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개근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고 플랜트를 좋아하고 그냥 고 플랜트에서 판매하는 거를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좀 잘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했더라도 좋아해 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굿즈를 만들던 협업을 하던 뭔가 하더라도 내가 이 소비자가 조금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만족할 만한 게 해야겠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을 파는 것도 파는 거고, 그래서 식물을 처음에 팔 때도 처음에 이제 농장에만 가셨던 분들이 처음에 오시고 놀라셨죠. 금액이 생각보다 싸네? 이렇게 된 거죠. 농장을 안 가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매장이라고 무조건 비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장을 굳이 안 가더라도 매장에서 좋은 금액으로 살 수 있어를 제가 많이 그때 이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5주년이었거든요.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 네, 뭐 유튜버 분들, 그리고 매거진이라든지 소개되면서 유입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많이 유입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더 많이 유입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최근에 그 영화에 이제 문제가 나온 것처럼 언젠가는 영화에 개근이 나와서 이제 막 코덱스가 나오는 그 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온다면 네. 빌런이 키우고 있을까요? 고독한 빌런이 조커 같은 사람이 글로보사가 딱 등에 그래서 저거 뭐야? 약간 저 식물이야? 그런 느낌이지. 막 저는 최근에 이제 서브컬처라는 단어를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식물계의 서브컬처. 근데 재밌는 거는 서브컬처가 오랜 시간이 가면 그게 또 클래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서브컬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년 오랜 세월 사랑을 받으면 클래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근식물이 학계에서 발견되고 정립되는데 불과 1-200년도 안 될 정도로 역사가 되게 짧게 알려진 것도 짧고 아직도 덜 발견된 것도 있을 거고 하거든요.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쵸. 네. 마지막에 막 발견된 거는 2001년 막 이러면서 막 그때 학명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관상적 가치를 좀 더 넘어서서
조금 더 뭔가 애정이라든지 함께한 시간도 있고. 함께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손자까지 물려줘라. 그래서 이제 오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고, 그리고 또 자녀 키우시는 분도 분명 많으실 텐데 자녀랑 키우기도 너무 좋은 식물이라 생각하고, 또 그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이제 이게 이제 독성이 없는 개체들도 매우 많아서 저는 좀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더디니까 오래오래 자녀 커가면서 커지는 모습 보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앞으로 목표는 뭐 고플랜트 이제 서울 있으니 뭐 부산, 또 청주 뭐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으나 아직도 이제 코덱스가 알려진 게 많이 부족하니 더 많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덱스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식물을 수입하면서 좀 더 다양한 식물들도 또 좀 선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분재라든지. 그래서 그런 식물들도 좀 소개해서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금액에 좋은 컨디션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 해보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있나요? 화분을 또 제가 이번에 화분. 작업을 조금 지금은 샘플 단계이긴 한데 좀 준비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은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협업으로 만들긴 했는데, 저 예전에 군바라는 네, 그런 거 이번에는 샀어요. 조금 또 다른 형태로 좀 더 베이직에 가까운 세라믹 화분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클래식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대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랄까, 이렇게 그냥 식물 키우는 분들이 자기가 키운 코덱스를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장이 이렇게 원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다 두는 거예요. 점점 쌓이는 거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높이가 단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누가 누구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제 감상하면서 그냥 다가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그냥 보고 가고 이런 거, 그냥 뭐 그게 뭐 누가 얼마나 키웠어 뭐 그랑프리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 공간을 꾸며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공간에 그냥 뭐 어떤 걸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와서 그냥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 공간이 그냥 어우러져서 하나가 그 공간 자체가 연출이 된 느낌, 그런 전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원으로 딱 둘러서 단차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싶고, 고플랜트가 이제 어떤 가게를 비춰지길 바라냐면, 일본에 가면 그 막 라멘집 있잖아요. 막 오래된 라멘집. 장인이라면 좀 부끄럽지만 그 좀 그냥 진득하게 그 가게 거기서 하는 것처럼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거에 편승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삼각지 거기 가면 있는 그 그냥 그런 느낌으로 오래된 가게. 네, 꾸준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맨날 우스갯소리로 고객과 함께 늙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심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막 결혼하는 것도 저는 보고, 그다음에 고객이 이제 자녀 낳는 것도 봤고 막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저만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 이제 결혼하고 뭐 애 낳고 하는데 저만 그대로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애기 갓난 애기였는데 막 뛰어다니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객이 키운 식물들 막 사진 한 번씩 보여주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고, 저한테 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대 샀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걸 팔았나? 그래서 몰라보게 달라졌죠. 달라요. 근데 신기한 거죠. 아 이런 게 또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가게이고 싶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